안녕하세요, 지원지연 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기출분석 강의 3주차입니다. 지난 강의 때는 92번에서 멈췄기 때문에 오늘은 93번부터 끝까지 전부 다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 전주에는 수완 분석 강의가 올라갔죠. 많은 학생들이 봐준 것 같던데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모르는 건 언제든 질문하고, 오늘부터 다시 기출분석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93번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19세기 전반에 시작된 가에서는 서구 사상 등의 영향을 받은 브라만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대요. 그래서 전통신앙의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자는 종교운동에서 출발, 우상숭배 배격, 신분차별 철폐, 사티 폐지 등 사회개혁 운동을 발전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에요. 그냥 여기에 들어있는 개념 자체가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의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등장했던 소재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 개념을 그대로 줬던 사례입니다. 처음에 나오면 조금 어렵지 않게 주고요. 여러분들이 이 브라흐마 사마지 개념, 운동의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사료 안에 있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1번이요. 람모안 로히라는 인물이 주도했습니다. 아시죠? 데카브리스트 봉기는 러시아에서. 프랑스 식민지배에 맞선 건 인도차이나 반도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애들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마라타 동맹 결성되는 배경은 우리 아우랑제부의 지지야 부활이겠죠. 청년 트리크당은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습니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에 대한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94번부터는 일본사네요. 일본사는 진짜 모든 주제가 다 나와요. 야마토 정권부터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막부 전국시대, 또 메이지 정부, 이제 근현대사까지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사 전체에 대한 흐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시대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의 특징, 헤이안 시대의 특징. 그래서 이 사료가 어느 시대인지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헤이안 시대인지 무로마치 막부 시대인지. 그래서 정답에서 무로마치 막부를 찾으면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근현대사 쪽 가면 연표 문제도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좀 중요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94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도다이사를 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불전 안으로 들어가면 헤이족교를 수도로 삼았던, 이거 언제일까요? 나라시대죠. 그래서 도다이사는 나라시대 때 절입니다. 요거까지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정답 1번이죠. 고사기는 나라시대 때 편찬되었습니다. 무갑제법도는 에도막부 때 헌법이고요. 이와쿠라 사셨다는 메이지 정부 때. 송으로부터 동전이 대량 수입된 건 가마쿠라 막부 시기입니다. 쇼토쿠 태자가 불교 지성책을 시행한 건 야마토 정권 때죠. 네, 그래서 이게 나라 시대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러니까 각 시대별, 각 막부별 특징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95번. 가 막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명문무사 가문 출신인 그는 고다이가 천황의
막부 도발에 가담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원의 침입을 막느라 쇠퇴해진 막부는 더 이상 명맥을 잇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막부는 뭐야? 두 차례에 걸친 원의 침입을 막느라 쇠퇴해진, 이건 가마쿠라 막부죠. 얼마 후 그는 천황과 갈라서 동생과 함께 교토를 중심으로 가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가마쿠라 이후에 새롭게 수립된 막부는 뭐예요? 무로마치 막부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가는 무로마치 막부다. 자, 그럼 1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나낙 에도 막부. 견수사는 야마토 정권 때고요. 와카무나간 헤이안. 무로마치 막부 때 명나라랑 가만 무역을 전개했죠. 산틴코타이는 에도 때. 그래서 95번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6번. 이 유물은 금가루로 장식된 화려한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한 세기 이상 지속된 다이묘들 간의 분열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룬 그가 일본에 온 중국 사전당과의 회담에 대비해 자신의 위상을 과시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부채의 앞면에는 한중일 삼국을 그린 지도가 있고 뒷면에는 잘 내와라, 돌아가라 등 짧은 표현들의 중국어 발음과 뜻이 일본어로 적혀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 그가 한 세기 이상 지속된 다이묘들 간의 분열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끌었대요. 한 세기 이상 지속된 다이묘들 간의 분열은 뭐예요? 이게 전국시대죠. 이 일본사에서 전국시대를 통일한 그는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 업적을 찾으면 돼요. 에도의 막부를 연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스카 문화는 쇼토쿠 태자가 발전시켰고요. 중국과 가망 무역을 실시한 건 무로마치 막부예요. 여기에서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인물이 가만 무역을 실시했어요. 조선 침략에 나섰으나 실패했죠. 견당사를 보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건 야마토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견당사는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존재했죠. 자, 이렇게 히데요시에 대한 업적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97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막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가 제법도로 우리도 쇼군을 뵈러 가게 되었대요. 근데 1년마다 다니려는 이유가 힘든 게 아니야. 다이묘께서 비용도 다 내야 된대요. 다이묘가 쇼군을 뵈러 1년에 한 번 에도를 방문하네요. 이게 무슨 제도죠? 이 제도의 내용도 알아야 돼요. 이게 산틴코타이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 산틴코타의 제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 제도야? 이게 에도 막부 때 거야.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틴코타의 제도를 뭔지 아는 게 중요했고 그게 에도 막부 때 거인 것까지 알아둬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은 5년의 난으로 무로마치 막부 때 시작됐고요. 아니 이게 정답이 아니지. 15세기 중반 페리 함대가 무력 시위를 벌인 게 에도 막부 때죠. 일본의 개항은 전부 다 에도 막부 때예요. 네. 천황이란 신호가 처음 사용된 건 7세기. 원과 고려의 연합군은 가마쿠라 때. 쇼토쿠 태자 불교 지승식을 시행한 건 야마토 정권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8번. 밑줄시 이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림은 규슈 지역의 다이묘들 파견한 사절단이 교양을 아련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유럽 각지를 방문하여 서양 문물을 접하고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갖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과의 교류는 이 막부 성립 이후 세국 정치의 기조가 우세해지면서 위축되었다. 크리스티교 포교가 금지되었고 서양과의 무역도 나가사키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크리스티 포교 금지와 서양과의 무역을 나가사키에만 제한한 막부는 에도 막부죠. 이거 에도 막부의 대외 관계를 사료로 출제한 문제였습니다.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은 자주 볼 텐데 세계 사는 친구들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나가사키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때 주로 무역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일본하고.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에도 막부 때 있었던 일, 페리 제독 내항 이해 가시죠? 가나 문자는 헤이안, 다이카 계시는 야마토, 페번치어는 메이지 정부 때,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쇼군에 오른 건 무로마치 막부 때죠. 여러분 선지는 그렇게 어렵게 취재되지 않죠. 일본사. 그래서 나오는 것만 이 각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만 선지로 나오니까 핵심 선지만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99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 쇼군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아뢰기를 외국과의 교류가 날로 성하여 권력 집중 없이는 국가 기강을 세우기 어려워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다. 이제 천황이 이를 받아들여 왕정을 복구하고 국가의 위험을 만회할 방책으로 막부를 비롯하여 섭정 감백 등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자, 쇼군이 정권을 조정에 반환해요. 그래서 천황이 이를 받아들여 왕정을 복구한대.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메이지 유신이죠. 그래서 기존의 쇼군이 갖고 있던 정권을 천황이 되돌려받는 사건입니다. 이 1868년이에요. 조선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어제 호해로 보도되었다. 부남 한쪽을 포획하고 청해군이 1500명을 쓰러뜨렸다고 한다. 이제 양국 간의 전쟁이 세계 표면화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전쟁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 앞바다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싸운 전쟁은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이고요. 그래서 가랑 나 사이에 들어갈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류큐가 일본에 병합되어 온 거. 1879년에 병합됩니다.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된 건 청일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할양되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 건 1904년부터. 일본이 시모다를 개항한 건 미일 화친 조약이죠. 이게 1854년. 영국과 청일 난직 조약을 체결한 건 1842년입니다. 미추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메이지. 자, 메이지면 일단 메이지 정부겠죠. 그리고 제국의회 개설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천황은 태정 대신 산조 사네토미에게 메이지 23년까지 국회를 개설하라는 칙규를 내렸다. 이 칙규에 따라 제국 헌법 공포 이듬해에 의회가 개설되었다. 즉 막부가 타도된 이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을 때겠죠. 에도 막부가 타도됐다. 그럼 1868년부터 의회가 개설. 여러분 일본 의회 개설 연도는 알아야 됩니다. 1890년이에요. 근 20여 년 동안의 근대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고르면 되겠죠? 정한론을 제기하는 정치가 정답 1번이에요. 선생님 정한론 연도를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몰라요.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 정한론은. 이게 근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건 메이지 정부의 대외 침략 정책 중 하나예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죠. 그 뒤로 메이지 정부는 대외 침략 정책으로 정한론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금 기억의 시기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메이지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가 제기한 정한론을 볼 수 있겠죠. 이해 가나요? 다시 우리가 기억에서 볼 수 있는 시기는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의회 개설 때까지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이후 1890년까지의 모습을 찾으면 돼요. 근데 메이지 정부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이후 계속해서 70년대부터 정한론을 제기했어. 그래서 이건 메이지 정부의 정책이구나로만 골라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진주만 기습 1941년. 안 되겠으면 나머지를 찾아서 지우세요. 방공협정은 1937년. 미일 수호통상조약은 1858년. 시몬스키 조약은 1895년. 나머지는 다 벗어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01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후에 주민들로부터 가가 흑해와 발트에 주둔 중인 주력 함대를 동아시아 전장으로 출전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가의 팽창을 경계하는 영국이 과연 이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도록 허락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된다. 이곳은 가와 전쟁 중인 나로 보내는 군수물자를 산적하나 분주하다. 이번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대요. 타이완으로 출발하게 될 우리의 아르테미시아 호에도 쌀을 비롯한 화목이 가득 실리고 있다. 타이완은 10년 전에 나의 지배에 들어간 곳이다. 타이완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1895년에 일본의 지배에 들어갔죠.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 1905년, 지금 1905년 일본과 전쟁 중인 가는 누구예요? 러시아죠. 그럼 이거 러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해봐야 돼. 첫 번째, 흑해와 발트에서 본인들의 주력 함대, 발트 함대라고 하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 발트 함대가 등장했다는 교과서 개념에 있죠. 그래서 이 발트 함대를 갖고 왔다는 것에서부터 러시아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의 팽창을 영국이 경계했다. 그래서 러시아인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이완을 일본이 식민 지배했다. 그래서 일본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그 타이완 식민 지배 10년 이후 전쟁 중인 국가 가가 러시아인 것을 파악하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힌트를 통해서 러시아를 확정하면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두루 간의 관계, 삼국 간섭으로 대립했죠. 러프독이 일본과 대립했습니다. 축국 동맹 독일이고요.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과 러시아.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인 건 에스파냐와 미국입니다. 반동회의에서 평화 10원칙에 합의한 것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입니다. 둘 다 없어요. 일본이랑 러시아는 둘 다 반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101번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102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사고 제국주의 파트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파트는 간단합니다. 강대국들의 식민지를 다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식민지가 이게 맞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내죠. 제국주의 파트도 꽤 고난도로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풀면서 한번 주요 국가들의 식민지도 잘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102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국 정부는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였대요. 왜냐면 운하 건설을 주던 다른 유럽 국가가 이집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로부터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집트가 영국 식민지 이전에 누구 식민지였냐면 오스만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오스만이다. 이집트가 독립하면 가의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나의 힘은 강화될 것이 분명했대요. 그러면 오스만과 붙어있는 가는 어딜까요? 사실 나는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했대요. 자,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한 국가 3개 나오죠. 0%예요. 근데 영국은 이미 나왔으니까 삭제. 그러면 프랑스 아니면 러시아 둘 중 하나예요. 는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한 이래 팽창의 양말을 드러냈고, 이에 맞서 영국은 전쟁까지 불사했대요. 이 이후에 영국과 전쟁한 건 러시아예요. 게다가 이 오스만과 붙어 있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나가 러시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영국과 전쟁은 뭐냐면 이게 크림 전쟁입니다. 이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남하를 흑해 쪽 남하를 막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전개된 전쟁이 크림 전쟁이에요. 이때 영국이 참전합니다. 주된 대립 관계는 러시아랑 오스만이었지만 여기에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이렇게 세 나라가 참전해요. 같이 참전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죠. 그래서 영국과의 전쟁까지 불사하였다 해서 이 나는 러시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러시아 잡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 이 문제의 키워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스만인 거 잡았어. 오스만 근처에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리고 인접했다고 했잖아. 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럽 지도를 제가 지금 그릴 수가 없는데 유럽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스만 예전에 이렇게까지 있었다고 칩시다. 발칸반도까지 차지했으니까 유럽 본토를 차지하진 못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오스만이라고 치면 아마 이쪽 땅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쯤에서 인접했을 거예요. 러시아랑 오스만이랑. 이 땅은 이제 러시아랑, 이 땅들은 러시아 땅이었던 것 같아, 예전에.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랑 오스만이랑 이렇게 인접했죠. 근데 프랑스는 여기 멀리 있잖아. 그래서 인접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또 프랑스가 탈락됐고, 인접했다고 해서 탈락됐고, 그리스 독립전쟁을 지원했다. 아까 0%였죠. 그 중에 영국 탈락, 프랑스, 러시아에서 프랑스는 인접하지 않아서 탈락. 근데 그거 몰랐다 쳐도 이후 나의 팽창을 막기 위해 영국이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참전한 전쟁은 크림 전쟁이고, 여기는 영국과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같이 참전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힌트를 가지고서든 잘 조합해서 러시아를 찾아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만의 관계, 이란 침략하여 분할한 건 영국, 러시아. 발칸 전쟁에서 동맹 관계를 맺은 건 발칸 국가들이겠죠.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인 건 미국이랑 에스파냐. 1차 세계대전에서 교전을 벌였죠. 그래서 오스만은 독일 편에, 러시아는 반대쪽에. 이렇게 해서 서로 상대방, 적대 국가에서 싸웠죠. 모로코에서 2차례 군사 충돌 위기를 겪은 건 독일이랑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102번은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번,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전쟁 결과로 체결된 조약이 상원에서 승인되었대요. 영국 왕이 인도 제국 통치를 경험한 바 있는 키플링은 이 중요한 시기에 백인의 짐을 발표해 우리의 승리가 문명화의 임무를 수행할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 얻은 마닐라 일대와 괌 등의 현지인, 마닐라와 괌을 식민 지배한 국가는 어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식민지도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 주롱반도는 영국이 하랑받았고요. 콩고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는 벨기에가, 일본으로부터 최애국 대우를 인정받은 게 미국이죠. 그리고 아부아 전투에서 패배한 건 이탈리아. 자, 다음 104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지도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뒤꿈쳐 놓고 너 이거 누구 식민인지 알아? 라고도 많이 물어보니까 지도도 알아둬야 돼요.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인도 차이나 반도인데, 요 뒤꿈쳐진 이렇게 된 거는 어디, 이걸 인도 차이나 연방이라고 하죠. 지금의 베트남이에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한 이쯤이 캄보디아고 이쯤이 라오스고 이 나머지가 베트남일 거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거지. 이해 가죠? 이거 인도 차이나 연맹, 이 세 개를 붙어서 인도 차이나 연맹. 인도 차이나 연방, 죄송해요, 연방. 이 세 개를 인도 차이나 연방이라고 하고, 이 세 개를 식민지를 하고 있는 나라 어디야? 프랑스죠. 너무 많이 나왔죠. 자, 이거 영국 식민지라는데 이거 어디예요? 이거 미얀마입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건 어디야? 태국이죠. 그래서 태국은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중에서 독립국가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충돌을 막아줬다 해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표현까지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태국까지도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이 프랑스 식민지가 프랑스에 대한, 가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됩니다. 필리핀은 에스파냐에서 미국으로. 2차 아편전쟁 가담 했죠. 포토시 은광은 에스파냐가. 이산드로아나 전투에서 패배한 건 영국이죠. 바스쿠다 가마는 포르투갈이 지원했습니다. 다음 105번. 북서아프리카 탕헤르에서 충돌 위기에 직면했던 가와 나의 갈등은 미국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지로 일단 봉합되었다. 하지만 또 한 차례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양국의 대표단은 1년의 회담을 진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가는 토고와 카메룬은 누구 식민지가 독일이죠. 그리고 나는 콩고강 유역 일부 지역 이외에도 서아프리카에는 자국령을 통해 사하라 사막 일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대요. 서아프리카에 있는 자국령을 통해 사하라 사막 일대를 차지한 건 프랑스예요. 보면 이 사하라 사막 포함한 서아프리카를 차지한 이게 프랑스인 거 나오죠. 그래서 나는 프랑스. 그럼 이 둘이 아프리카 탕헤르에서 충돌한 건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모로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로코 사건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무기 제한 협정은 미국과 소련이. 얄타 회담은 미영소. 팽창 정책을 추진하여 파쇼다 사건, 이건 영국과 프랑스죠. 알사스 로렌 지방을 둘러싸고 지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게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대서양 헌장을 통해 전후 평화 수립 원칙을 참여한 건 미국과 영국.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시. 자, 106번. 다음 가상 편지에서 밑줄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버시여, 고향의 반가운 소식 잘 받았네. 자네와 함께 활동했던 시절이 생생하네. 새로운 주교구를 설치하고 성상 숭배를 강요했던 에스파냐 군주의 탄압 정책에서 맞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났던 그때 말이네. 드디어 우리나라가 어엿한 독립국으로 공인되었다니 감개무량하군. 이곳에서 나는 잘 지내고 있다네. 10여 년 전 포르투갈 상인들이 폭염주로 이곳에 추방된 후에 상관을 번창하고 있지. 여기가 인공섬이라 가끔 풍랑 피해를 입는 거 말고는 별탈 없다네. 자네도 늘 건강하게. 자, 에스파냐 군주의 탄압 정책에서 독립한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이 네덜란드죠.
게다가 10여 년 전에 지금 나는 고향 밖에 있는데 이곳에선 10여 년 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쫓겨나고 대신 우리나라가 이 상관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상관이에요? 이게 일본 상관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애들이 포르투갈 이후에 일본 상관에 들어가서 나가사키 데지마라는 상관에 들어가서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지마는 특징이 인공섬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 그리고 포르투갈 대신에 일본 나가사키 데지마라는 상관에서 무역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네덜란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시 전투를 승리한 건 영국,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한 건 프랑스, 포토시 은강 개발을 주던 건 에스파냐, 에스파냐를 몰아내고 필리핀을 지배한 건 미국, 자와섬을 장악하고 대규모 농장을 조성한 게 네덜란드입니다. 자와섬이 인도네시아예요.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했죠. 그거를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07번. 이게 어려웠던 문제죠. 가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에 이르는 식민제국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벨기에는 콩고 지역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하였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로 가가 차지하고 있었던 동아프리카의 루안다, 우룬디, 케냐의 남의 탕가니카, 그리고 모잠비크 북부의 키온과 삼각지대 등이 벨기에, 영국 등에게 사실상 넘겨지면서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힌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지도를 너 완벽하게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여기 케냐 이남,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을까? 자, 케냐 이남, 그리고 이게 모잠비크거든요. 여기 나왔네요. 그치, 이게 모잠비크죠. 모잠비크 북부 하면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이요. 이해가요? 우리가 사료에서 찾아야 되는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와 모잠비크 북부의 키온과 삼각지대가 이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동아프리카의 땅은 누구 거요? 독일 땅이죠.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너 이게 동아프리카의 독일 식민지인 거 알아?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이거 이때 오답률 1위였어요.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이거 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있는지도 알아? 이렇게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완벽하게 알아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지도를 글로 풀어스 문제도 많이 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중 대전이 무너졌죠?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독일 제정이 무너지고 독일이 항복을 했어요. 마카오를 식민지로 삼아 교역을 거점으로 만들었다. 이게 포르투갈이고요. 아도아 전투에서 패배한 건 이탈리아. 무함마드 알리에게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한 건 오스만.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자리주역 탄광지대를 넘겨받은 건 프랑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독일 식민지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게 23학년도 수능 문제였거든요. 107번 문제가. 그 다음 6월 모의고사 때 이 문제가 나왔어. 자, 어디예요? 이거 독일 식민지입니다. 아까 이 지역이 우리가 봤던 케냐 이남의 탕가니카와 모잠비크 북부의 키온과 삼각지대를 포함한 지역이에요.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빗금친 이 지역은 독일 식민지고요. 여기 소말리아, 여기 리비아는 이탈리아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식민지를 글로도 내보고 지도로도 내보고, 너 작년 수능 잘 분석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죠. 바로 다음 6월 모의고사 때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랑 글 모든 걸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맨 지도만 주고 색칠만 해준 다음에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지도 그냥 알아? 다 외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어쩔 수 없이 지도 열심히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란 침략하여 분할한 건 영국과 러시아. 모로코를 둘러싸고 대립한 건 독일과 프랑스. 엘타회담에 참여하여 전투를 논의한 건 미영, 소. 파쇼다 사건으로 충돌한 건 영국과 프랑스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을 결성한 게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109번. 우리 국왕께서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하는 이곳이 없었다면 일찍이 우리는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자, 이곳을 찾아야 하는 문제죠.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이집트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잠깐, 이곳은 일단 우리 국왕께서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수에즈 운하의 주식도 샀고, 그래요. 일단 수에즈 운하를 차지했어요. 주식을 사들였어.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모리셔스 있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남아프리카 일대로 팽창했대요.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페르시아만을 장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곳을 일단 우리 국왕께서 황제 자격으로 통치하는데, 우리는 수에즈 운하 주식 사들였고 남아프리카 차지했고 페르시아만까지 차지했어요. 이거 우리는 그럼 누구예요? 영국이죠.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만은. 그래서 이란은 영국이 러시아랑 침략해서 분할해서 반띵씩 나눠 가졌고요. 영국이 남아프리카 차지했죠. 그리고 수에즈 운하 주식도 사들였고 후에 이집트를 식민 지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국인 걸 찾았어.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 영국인 걸 알았어야 돼요. 우리 국왕이 황제 자격으로 식민 통치하는 이곳은 어디예요? 인도죠, 인도. 영국은 1817년에 인도 제국을 수립하면서 영국 왕이 인도 황제까지 겸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왕이 황제로 차지하는 이곳은 인도예요. 인도.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 식민지 한번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 있었던 사실 이산드라나 전투, 이건 줄루 지역에서 벌어졌고요. 헤르르족 봉기는 나미비아 애들이 주도했죠. 이게 다 아프리카죠. 카자르 왕조는 이란에서, 람무안 루이가 종교 운동을 이끈 건 인도고요. 아라비 파샤가 활동한 건 이집트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이것도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부터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파트입니다. 여기는 1차 세계대전 아니면 러시아 혁명이 나와요. 러시아 혁명은 그냥 우리 3월 혁명, 11월 혁명, 이 두 개, 2월 혁명, 10월 혁명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1차 세계대전은 연표 문제로 또 나오고, 1차 세계대전 연표 문제 아니면 1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들 간의 관계,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10번. 밑줄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슬라브인들과 과거 술탄의 군대에게 당함과 같은 압제와 핍박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내부 분쟁과 갈등은 일거에 소멸될 것입니다. 아울러 나는 다양한 민족에게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최근에 합병된 보스니아를 일단 최근에 합병했대요. 차례 간섭을 차단할 수 있으면 물론 과거 헝가리와 통합하여 새로운 제국을 수립했대. 우리나라는 헝가리와 통합해서 새로운 제국을 수립했고 보스니아를 합병했어. 어디예요? 오스트리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오스트리아와 보스니아를 합병했죠. 정답 1번. 오스만과 동맹 관계를 맺었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같은 동맹국 중에 섰고요. 오스만 제국까지 동맹국에 함께 가담했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은 건 러시아. 빌헬름 1세의 황제 즉위를 통해 수립된 건 독일. 마치니 주도의 통일운동을 전환한 건 이탈리아. 사부의 지역을 프랑스에 할애한 것도 이탈리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오스트리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결국 사라예보 사건이 터져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출진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노동자와 병사들이 재정을 무너뜨린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는 올해 4월 9일 지난 3년 동안 전개된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대요. 자, 이거는 러시아 혁명과 1차 세계대전을 합친 문제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재정을 무너뜨린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 그러면 이거는 2월 혁명이죠. 러시아 2월 혁명. 러시아력 2월 혁명이고 실제로는 3월 혁명. 근데 이 당시가 몇 년이에요? 1917년이죠. 임시정부 올해 4월 9일 지난 3년간 전개된 전쟁.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면 결국 지난 3년 기억 시기는 14년부터 17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도 찾아보겠습니다. 터키 공화국은 1923년, 타이완 할양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1895년, 레닌에게 신경제 정책은 이후에 1921년에 실시를 했고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의 전투를 세르비아가 전개했죠. 그러니까 세르비아랑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했죠. 1차 세계대전 동안. 정답 4번. 이거는 대공황 때 만들어진 법인데 실제 통과된 건 1935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1차 세계대전 연도를 먼저 파악한 후에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연도를 파악하고, 그때 1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트리아랑 세르비아랑 싸운 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112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가와 화해를 약속했대요. 양국은 가가 남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일에 크림 전쟁이나 이란 지역에서 카자르 왕조를 둘러싼 이권 등으로 계속 대립했대요. 이거 어디에요? 아까 우리 많이 했었죠. 크림 전쟁으로 영국과 러시아도 대립했고, 이란 지역을 침략한 다음에 둘이 반띵한 국가는 영국과 러시아죠. 역사적으로 이번 화해는 카메루와 토고 식민지, 이것도 아까 했네요. 그러면 나는 어디요? 독일입니다. 모로코 사건까지 일으켰죠. 프랑스랑 충돌한 거. 그래서 나는 독일이에요. 그럼 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가표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죠. 정답 2번이요. 세르비아에 맞서 전면전을 단행하지 않았죠. 러시아랑 세르비아는 같은 편에 섰기 때문에 서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리고 독일은 마른슈도 선전 때 참전했고요. 1차 세계대전으로 식민지 상실했고, 둘 다 1차 세계대전 중 황제가 퇴위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으로, 3월 혁명으로 황제가 퇴위했고요. 독일은 이제 패전 직전에 독일 황제가 퇴위합니다. 이렇게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13번. 가학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으로 구성된 동맹국 중은 가와의 전쟁이 동시되었음을 선언한대요. 가는 과거 영토 중 일부에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새로이 결정된 국경선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되어 있대요. 이 국경선의 정확한 위치는 독일 제국 주도의 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거예요. 자,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해요? 동맹국이죠. 동맹국가 강화 조약, 전쟁을 종식한 가는 어디예요? 이게 러시아예요.
그럼 이거 무슨 조약이야? 이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야. 러시아는 러시아 11월 혁명 이후에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 체결했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동맹국이고 동맹국과 전쟁을 이렇게 단독으로 종식한 건 러시아밖에 없구나. 그래서 러시아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됐습니다. 각 국가 러시아에 대한 설명. 유지 정책은 미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건 이탈리아, 축국 동맹에 증가한 건 독일, 신경제 정책을 실시한 게 러시아죠. 나토를 탈퇴한 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114번. 밑줄친 조약이 체결된 결과로 오른 것은 프랑스 군인들이 깃발을 흔들어 다른 차량들을 막고 있다. 페탱 장군 등이 도네르 광장의 군인들과 함께 있다. 대표단들은 회의장인 거울의 방에 들어간다. 우드 윌슨과 로이드 조지는 늦게 도착한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전순국이 들어오. 차량한 모습으로 2명의 독일 대표가 뒤따른다. 그래서 이 독일 대표들은 조약에 서명을 한다. 자, 독일이 패전국으로 참가를 했어요. 근데 독일은 1, 2차 대전 둘 다 패전했어. 대신에 이탈리아가 전순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 중에는 1915년에 연합국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승전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지만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승전국이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이게 1차 세계대전인 줄 알았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전국의 입장으로 서명한 조약은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모두 상실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러시아 혁명은 여러 이유가 있죠. 황제 전지 정치, 1차 세계대전 취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킬군항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 1차 세계대전 도중이고요. 모로코 사건은 한참 전이고요. 1차 세계대전 이전이고, 헝가리적 등이 동맹을 이것도 한참 이전이에요. 다 틀렸습니다. 정답 2번. 자료에 나타난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미국 대통령 윌슨은 왜 연설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식민지의 주권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주민 이해관계가 앞으로 그 지역에 수립될 주민 정부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식민지 주권 문제는 식민지 사람들이 주민들의 그 지역에 수립될 정부의 주장과 동등하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주장을 잘 반영해야 된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고, 이걸 제창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에요. 윌슨이 미국 의회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하죠.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것 중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했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식민지들의 식민지 주권과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네. 이게 민족 자결주의구나. 그러면 이게 14개조 평화 원칙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은 파리 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이 돼요. 아시겠죠? 특수 불가침 제국은 체결은 2차 세계대전이고요. 파쇼다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 유럽 연합이 출범하는 건 마스트리흐트 조약이에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그냥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범했죠.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114번과 115번은 둘 다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